증을 일으킨 원인이 바이러스인지 세균인지 찾아내는 작업이다. 그리고 원인균에 맞는 치료를 병행한다. 폐렴 치료에 고식적인 치료에 반응을 하지 않는 그런 경우에는 직접 기관지 경을 통해서 병변 부위까지 찾아가서 기관지 세척술 등을 통해서 병변, 즉 그 세균들을 직접 채취해서 원인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곤 합니다. 폐렴을 일으키는 원인균은 아주 다양하다. 감기 수준에서 끝나는 사람도 있지만 면역력이 약할 경우 사정은 달라진다. 정상인 사람에서는 균하고 사람이 조화를 잘 이루어서 병을 일으키지 않지만은 고령이라든가 만성질환이 있게 되면은 그 방어 기전이 깨지게 되면서 균이 사람 몸속으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뇌막염이라든가 폐렴, 중이염, 부비동염 이런 것들을 일으키면서 사망을 일으키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노년기에 폐렴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18년간 당뇨를 알아온 김남순 씨. 혹시 모를 폐렴 합병증이 걱정돼 백신을 맞게 됐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65세 이상의 노인과 면역력이 떨어지는 암, 당뇨, 그리고 만성질환자에게 폐렴 백신을 권하고 있다. 고혈압하고 고지혈증 약을 먹고 있는데 딴 병이 합병증이 올까 봐 사실 걱정이 되긴 돼요. 그러니까 당뇨가 오면은 혈압도 따라와요. 예. 그래서 참 감기도 걸리지 말아야 되고 감기 걸리면 당뇨 환자들이 제일 위험한 게 폐렴이에요. 폐렴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와 세균은 다양하지만 현재는 폐렴 구균 백신만 나와 있다. 백신은 성인용 백신과 5세 미만 아이들을 위한 소아용 백신 두 가지가 있다. 아기들은 기도가 좁기 때문에 약한 호흡기 질환에도 어른보다 더 힘들어하고 합병증도 일어나기 쉽다. 소아들은 이제 그 균들 되게 처음 만나기 때문에 면역이 없는 겁니다. 대부분의 소아들이 대부분의 균에 대해서 면역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 성인들은 대부분의 균에 대해서 면역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다시 이제 그러다가 노인이 되면 고령이 되면 다시 면역이 떨어져서 소아와 같이 다시 감염 빈도가 올라갑니다. 아이들은 보통 엄마를 통해 항체를 갖고 태어나지만 생후 6개월이 지나면 항체가 떨어져 여러 가지 감염이 시작된다. 이때 백신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폐구균에 의한 폐혈증 또는 내수광이 같이 심한 병이 되게 2세 이하 소아에서 그런 심한 병의 빈도가 10만 명당 한 100명 정도 생깁니다. 10만 명당 100명요. 1년에. 근데 백신 접종하면 그런 빈도가 10만 명당 100명에서 10만 명당 1명으로 줍니다. 90% 줍니다. 특히 소아 백신은 성인의 폐렴 감염률까지 떨어뜨리는 효과를 가진다. 노인이나 소아가 아니더라도 호흡기 면역이 약한 경우는 또 있다. 폐에 기능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다. 올해 66세 최병표 씨. 그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다. 가볍게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하는 것도 그에겐 보통 큰일이 아니다. 기관지 확장제를 들고 다니며 중간중간 기침과 호흡을 안정시켜 주어야 한다. 하지만 다시 100m도 못 걸어 금방 숨이 차오르더니 다시 호흡곤란 증세가 찾아온다. 이 정도 걷는데도 지치시고 숨 차시고요. 집에서 한 20m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게 제가 많이 먹었어요. 그래도 평지는 그나마 나은 편이다. 4층에 있는 집까지 오르려면 계단을 오르다 쉬기를 수차례 반복해야만 한다. 그래서 최 씨는 현재 운동은커녕 외출조차 두려운 실정이다. 많이 걷진 못해요. 한 100m 정도 이렇게는 걷고
저 언덕을 못 올라가니까 아예 그 등산은 구경을 못 해요. 그 요 가차운 운동장에서도 있는데 운동장 그 스텝을 돌 수도 없어가지고 운동도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더구나 계단은 말할 수도 없고요. 그 집이 4층이다 보니까 한 층, 두 층 올라다니다가 쉬고 또 쉬고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거짓말 못해서 해 넘어갑니다. 실내에서도 최대한 호흡기가 자극을 덜 받도록 습도 조절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 최 씨가 앓고 있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숨을 쉴 때 기도가 좁아지면서 서서히 호흡 기능까지 저하되는 질환이다. 이 질환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흡연, 대기오염, 작업 환경 등을 꼽는다. 환경도 안 좋은 데서 근무도 했고 지하 근무니까 근무하고 또 흡연도 많이 펴가지고 하루에 한 서너 각씩 폈어요. 젊었을 적에는. 그러면 원인이 거기 아닌가 싶은데. 최 씨의 현재 폐 사진이다. 기도에서 생긴 염증으로 인해 기관지에 가래가 가득 차 있다. 만성 기관지염이다. 또 공기가 원활하게 흐르지 못해 한 곳에 모이면서 폐포가 커진 폐기종. 이 역시 기도를 누르는 원인이 된다. 이 질환은 늘 기관지에 염증을 동반하기 때문에 외부의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호흡기로 침투했을 때 방어력도 떨어진다. 최 씨가 1년 내내 감기를 달고 지내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마시고 빼세요. 잘하셨어요. 그렇다면 현재 그의 폐 상태는 어느 정도일까? (1초) 동안 불어낸 공기의 양을 살펴보면 최 씨는 정상인의 33% 정도,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폐활량도 정상에서 한참 모자른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즉 COPD는 폐 기능이 50% 이상 손상되기 전까지는 특별한 증상이 없어 조기 발견이 어렵다. 이미 최 씨처럼 폐 기능이 많이 떨어진 경우는 기관지 확장제 치료를 받는다. COPD의 가장 중요한 치료는 기관지 확장제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기관지 확장제를 쓰고요. 그다음 COPD는 또 염증성 질환이기 때문에 항염증제를 치료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쓰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도 숨이 차니까 그때 또 기관지 확장제를 속효성 확장제가 있어요. 그걸 또 쓰고 있죠. 3가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6일 대한결핵 및 호흡기 학회에서 주최한 폐의 날 행사.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시민들에게 무료로 폐기능 검사를 실시했다. 폐기능 검사는 5분에서 10분 정도의 간단한 과정을 통해 폐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이날 500여 명가량의 검사자 중에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의심되는 환자들도 발견되기도 했다. 호흡기 면역력을 저하시키는 이 질환은 근래 20년 사이에 사망자 수만 4배 가까이 증가했고 현재 45세 성인 5명 중 1명이 앓을 정도로 유병률 또한 높아지고 있다. COPD를 진단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심하는 겁니다. 예. 어떤 사람들이 좀 오래 기침을 했다, 가래가 나왔다, 숨이 좀 차다. 근데 그분이 노인이다. 그러면 나이 들어서 그렇지 뭐. 그러고 넘어가죠.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의심하면 가슴 사진 찍고 특별한 게 없는 경우에 심한 경우에는 나오지만 안 나온 사람도 많습니다. 폐기능 검사를 해야 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검사법은 폐기능 검사입니다. 2500년 전 고대 그리스 시대에 살았던 히포크라테스. 그는 처음으로 과학적인 치료의 개념을 도입했던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서양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데요. 그런 그 역시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자연 치유력,
즉 면역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고